이슈앤톡. 하나의 주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이슈앤톡. 동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앤톡의 박재입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야당에서는 책임 총리제와 거국 중립 내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과연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제해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식물 정권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 책임 총리제와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해당 대학의 미래라이프 단과대학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두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숨은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가 사회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촛불 시위나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의 후속 조치로 책임 총리제와 거국 중립 내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총리에게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강요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국 중립 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지만 1939년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교전이 발생한 경우, 최근 그리스 경제 위기, 각각의 경우에 스웨덴과 그리스는 거국 중립 내각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거국 중립 내각은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도들에 대한 문제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제의 경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거국 내각에 준하는 협치형 총리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반면 거국 중립 내각은 그 전제 조건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납니다. 거국 중립 내각의 경우 의원 내각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이 가능한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제도는 새로운 인물들을 임명, 선출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립 내각과 책임 총리의 후보로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는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써보려고 해 듣고 왔습니다. 최순실 파문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며 거국 중립 내각에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이 논의를 구체화시키자 야권은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거국 내각은 국면 전환용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재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정의 정권을 총리한테 위임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전제가 충족돼야 거국 중립 내각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거국 중립 내각 주장이 확산되자 황교익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국 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정 운영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오늘따라 마음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날 떠나가는 날이래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죠. 날 사랑하긴 했는지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줬는지 그렇게 이뻐했는지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Please come back to me. Yeah, yeah. yeah. 왠지 오늘만은 그렇게 보내기 싫은지 오늘은 그대와 난 마지막인가 봐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시작부터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었다면 그랬다면 나의 마음은 이렇게 굳게 닫혔을까요?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Please don't make me Please come back to me. 그래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Please come back to me. Yeah, yeah. Please come back to me. Yeah, yeah. 나는 사실 이성적인 게 참 싫어요. 그래서 우린 헤어져야만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매일 밤이 고통스럽겠죠. 그때가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날 안아주진 않았을까요?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안 되는 연애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에 스웨덴에서 구성된 거국 중립 내각은 이 제도의 주요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자 스웨덴은 대외정책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각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중립정책을 고수하면서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1926년에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총리는 자신이 재무장관을 겸하며 증세와 행정기구 정리에 따른 지출 절감을 단행, 재정난을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국중립 내각이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즉, 전례가 없다고 해서 그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제도를 시행할 경우 누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정 운영의 향후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톡 제작 진행의 박재희, 기술의 조은선이었습니다.